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로봇은 아직 바닥입니다. 삼성전자 최고 수혜주 사 모으시면 부자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 유튜브 나의 주식일기가 구독자 100명을 넘어서 계속 고공행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드리니까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로봇 수혜 이슈가 왜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빠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파업 리스크죠. 지금 이번에 노조랑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결국 우리는 파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노사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는 것은 생산 차질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반도체 공장은 멈추면 손실이 크고 아무래도 품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사람이 빠져도 돌아가는 공장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 거죠. 우리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CU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화물차 기사들이 조금 파업을 하면서 CU 쪽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바로 스마트 팩토리예요. 아, 공장에서 이제 물류나 이런 쪽을 자동화로 바꿔야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물론 운송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짝 얘기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그때도 스마트 팩토리가 한번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반도체 공정은 이미 자동화율 자체가 높아요. 이제 기사에서도 메모리 팹은 자동화율이 높아서 단순 결근보다 병목 공정이 생겨야 차질이 납니다. 즉,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자동화하겠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들어서 기업들을 보면은 로봇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 로봇 이슈가 어디에도 지금 계속 붙냐? 바로 현대차에도 로봇 이슈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이 만든다 보다는 자동화를 시키겠다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노무 리스크가 커질수록 무의나 명분이 생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뭐 성과급, 그 다음에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협동 로봇, AI 자율 공장을 투자를 좀 늘린 유인이 아무래도 커지는 거죠. 이제 매번 이슈가 옛날부터 나왔던 게 이 노사 관계에서 파업 리스크가 너무나도 항상 컸어요. 그러면서 대중교통 파업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자동화로 대체는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2호선이라고 있어요. 인천 2호선.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자동입니다. 네. 지하철을 누가 움직이는 게 아닌 사람이 타서 주행하는 게 아닌 자동화예요, 자동화. 이제 물론 안전관리 직원은 매일 탑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 뭐 이런 약간 인천 2호선 같은 건 좀 짧잖아요. 짧기도 하고 이제 막 1호선 혹은 뭐 7호선 그 다음에 뭐 2호선 이런 느낌이 아닌 많은 이제 많은 곳을 이렇게 들리는 곳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그것도 일부만 이렇게 움직이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1호선을 자동화를 시킨다고 쳤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대중교통 파업이라던가 이제 어쨌든 사람이 노사가 무조건 필요로 하는 혹은 뭐 화물차 연대, 뭐 이제 화물 노조 이런 쪽은 아무래도 당장은 이게 로봇 대체는 힘들겠지만 반도체라던가 제조업 공정 쪽은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람을 줄이고 좀 자동화로 충분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많이 붙어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로봇 공정 이쪽이 조금 자동화 이슈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한번 보고 또 가볼 건데,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부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사실상 로봇 핵심 축으로 보는 좀 종목이죠.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뭐 양팔 로봇, 뭐 미래 로봇 추진단 이슈가 좀 계속 붙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고 지금 수급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많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외인이 그 다음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집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약 10거래일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거 어떤 시선으로 보실지는 이제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지만 저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은 딱 그렇게 봐요.
아,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은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주가를 한번 이제 전고점 터치 시킨 이후에 약간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과매수 구간에서 빠져나왔고, 지금 현재 OBV 지표도 계속해서 상방 터치를 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좀 지지선이 되겠죠. 80만 6천 원 선이 지지선이 되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밟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구간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거를 너무 아래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67만 원 선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락률이 거의 한 20%는 밑을 보고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지지선 자체를 좀 높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종목은 당연히 전고점 돌파를 좀 우선에 두면서 계속된 좀 파동을 그려 나가겠죠.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슈팅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봐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의 좀 대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현장 자동화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에서는 계속 언급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뭐 엔디비아나 뭐 AI 연계 이슈도 같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지금 꾸준히 받아줬던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지지 받았죠, 한번. 그 다음에 지금 이 거래일 때 또 지지를 받고 주가를 오늘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끌어올렸고, 자, 외인이 이제 강하게 한번 매집세를 엄청 강하게 보여요. 엄청 강하게 보이는데 이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봉 마감했었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왜 도대체 여기서 이슈가 붙었냐? 외인이 이 구간에 강하게 매집세를 붙인 거예요. 강하게 매집세를 붙이면서 지금 약간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지금 약간씩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도하는 종목이, 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로 갔냐? 바로 기관이 또 그걸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관이 담고 있고 개인도 물론 담고 있지만 기관이 좀 많이 담아가는 추세고,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확보가 돼 있는 종목이고, 자, 이 지지선을 토대로 종목 대응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한번 막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이 생겼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도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내일 만약 종목이 동일하게 간다면 아마 여기서 저항 맞고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수급 붙이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목 보면은 바로 유일 로보틱스 한번 봐야겠죠.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로봇 이슈가 한번 빠지면서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다른 종목들과 다 동일하게 다시 반등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부터 한번 체킹하고 들어가면, 기관이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매수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양매도를 했고, 그 전까지도 이제 이 고점에서 사놨던 고점에서 사놨던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에서 매도는 손절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지지선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 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매물대도 길었고, 그 매물대 긴 거에서 계속해서 터치받던 모습들이 보여지죠. 여기 보시면 캔들이 계속해서 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자,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박스권이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박스권 속에서 아마 계속 파동을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좀 강하게 슈팅 이후 다시 어디서 막히죠? 바로 이 다음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한들 지금 로봇 이슈가 계속 붙어 있는 한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밖에 좀 안 보여지겠죠. 이제 류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자동화 로봇,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제조 라인 자동화에 가까워서 파업 이슈랑 또 연결성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번에 5월에 아마 다음 주쯤이겠죠. 다음 주쯤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시작을 했을 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파업 관련으로도 또 이슈가 붙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면서 그려 나가다, 어느 정도 좀 N자로 그려 나가다 슈팅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로보스타인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LG 계열의 느낌이 강하긴 해요. LG 계열의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산업용 자동화 자체가 좀 아무래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조 자동화 수혜 논리가 좀 아무래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오늘 올랐죠. 한 8%가량 좀 상승세를 보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지 구간은 이제 이 2평에서 20일 2평에서 좀 지지받을 구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상단 매물대를 지금 뚫지 못하는 좀 약간 현상도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근데 웃긴 게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이 종목 자체가 기관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계속해서 매집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이슈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이 이후 슈팅을 예상을 했는데 수급이 로봇에서 그때 빠졌죠. 로봇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우하향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우하향 패턴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추매를 담아가도 됐었는데 추매를 많이 담지 않아요. 추매를 많이 담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까지만 계속해서 기다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슈팅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너무 빠지죠. 이거 지지선이 안 잡힌다. 이거 약간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했을 때 한번 수급 붙이면서 주가를 빵 우상향 패턴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상향 패턴 돌렸고 또 다시 한번 매집세를 보이면서 약간 좀 평단 낮추기 플러스 약간 계속해서 수급 이슈 붙여주기, 약간 요거를 좀 목전에 두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도 강하게 붙고 있죠. 요 몇 거래일간 수급도 강하게 붙고 오늘 기점으로 아마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면서 OBV 지표도 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 봐보면 로보티즈 한번 봐볼 건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냐. 로보티즈도 지금 이슈는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차트적 설명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슈 잠깐 빼놓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지지선 구간 확보돼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전고점 돌파하냐 마냐 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아무래도 좀 최우선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절대 낮게 잡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목표가를 이제 5월 6일 날 4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을 만큼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패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일단 주가가 좀 올라오고 내려오면서 약간의 좀 매도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매집세가 기존에 강했고 기존에 강한 매집세를 들고 있고 그 강한 매집세 속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지금의 약간 매도보다는 아마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렸을 때 차익 매물 실현의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 SPG 한번 봐볼 건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로봇 부품주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나 협동 로봇 확대 시 이제 부품 수혜 기대, 약간 요런 쪽이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한번 외인이 강하게 매집세를 붙였습니다. 강하게 매집세를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제 꼬리가 틀리고 있던 우하향 패턴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번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줬죠. 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기관도 매집에 참전을 했습니다. 매집에 참전을 했고, 뭐 어느 정도 꼬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꺾일랑 말랑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저는 이 종목 크게 걱정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잡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이 저항 구간이 조금 명확한 종목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추세를 보는 편이라서 아마 동일하게 N자 파동 그려 나가다 여기서 1차 저항 받은 이후 한 번 더 눌렸다가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유로메카 한번 봐볼 건데, 자,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전에 한번 좀 강하게 1월 달에 상승세를 보였죠.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그 이후 패턴이 쭉 우하향 패턴이 나왔습니다. 우하향 패턴이 나왔고, 그 우하향 패턴 속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매집세를 많이 붙여놓은 이슈가 좀 포착이 되죠. 매집세를 좀 계속해서 붙였고, 물론 중간에 매도도 하죠. 매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와서는 기관은 또 약간씩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외인이 조금 매도세를 강하게 붙이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강하게 붙이는 경향도 있긴 해서 그래도 이제 한 종목에서 기관과 외인이 전부 다 쌍끌이 매수하는 경우는 정말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다. 이 종목은 강하게 가겠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반대로 외인 기관이 그렇게 매수하는 종목은 당연히 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한 외인이나 기관 중에 한 명만 매집세를 강하게 보여도 아무래도 좀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에는 적당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지 구간 어느 정도 보이죠? 지지 구간 보이고 지금 현 매물대도 가장 깊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매물대도 깊은 구간에 와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그려 나가냐? 일단 전고점 터치는 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지금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고점 터치는 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전고점 터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은 이 상향까지는 한번 조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렸죠. 최근에 강하게 이 눌리는 패턴이 보여줬습니다. 강하게 눌리는 패턴이 보여줬고 그 이후에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꼬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이 꼬리를 꺾으면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한번 주가를 슈팅을 한번 나와주면서 수급을 한번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로봇 이슈가 붙었어요. 로봇 이슈가 붙었을 때 슈팅 한번 나왔었고 그 슈팅을 토대로 아마 이 구간까지는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돌파하려고 아마 계속해서 흐름을 그려 나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종목 SBB테크 한번 봐볼 건데 SBB테크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지금 경고 종목이죠. 네.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뭐 오늘 좀 많이 매도세가 보이긴 했습니다. 오늘 매도세가 많이 보이긴 했는데 뭐 일단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에요. 차익 매물 실현이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고 자, 그때 당시 자, 이 당시에 이슈가 강하게 붙으면서 수급을 빵 쳐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오늘 꼬리가 꺾였죠. 생각보다 수급이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가 꺾였어요. 꼬리가 꺾였지만 그러면서 이 구간이 지금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넓게 지켜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어떻게 갈 것 같냐?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좀 흔하지 않게 흔한 패턴은 이제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캔들이 이제 막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아닌 캔들이 작게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좀 작게 그려지다가 슈팅 강하게 빵 꽂는 약간 이런 패턴이 요즘 최근에 주식 차트에서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수급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패턴도 지금 계속해서 OBV도 약간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추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 SB위테크 이제 뭐 아무래도 로봇 감속기 뭐 국산화 테마고 뭐 휴머노이드 확대 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슈가 많으면서 이런 좀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섹터에서 좀 아무래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 빠르게 보고 가면 티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나머지 조금 패스하고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거 위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티로보틱스까지만 일단 봐볼게요. 자, 일단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안 물류 자동화, 그다음에 뭐 이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쪽이라서 이제 무인 공장, 그다음에 북미 이슈 이런 게 조금 붙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흔들리고 있죠. 종목 자체가 강하게 흔들리면서 약간 이 종목 뭐지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보여졌지만 그러니까 결국 패턴 자체가 꼬리를 틀려고 하는 패턴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꼬리를 어떻게든 말아 올리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인이나 기관은 다 거의 매도세에서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약간 좀 강하게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 나왔다가 결국 약간 차익 매물 실현에 빠지면서 종목 자체가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이 매물대 구간 가장 많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 아마 좀 강하게 터치 한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터치가 일어난 직후 다시 한번 종목이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슈가 붙었을 때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고점이 돌파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 오늘 상한가를 갔던 바로 이제 TCB 로보틱스부터 한번 봐볼 건데 이제 아무래도 파업수의 논리에 좀 직접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솔루션 요쪽이라서 제조 자동화 테마에 좀 아무래도 정면적인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약간 스마트 팩토리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것도 없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이게 3연상입니다. 3연상 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진짜 이 파업 리스크 혹은 이제 자동화 리스크 이런 것에 가장 어울리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막 이런 거를 좀 이럴 때 좀 사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확실히 주식의 어렵다라는 걸 좀 느껴지네요.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도 봐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삼성 파워리스크 수혜 논리에는 꽤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자동화, 뭐 스마트 물류, 공장 자동화 중심이라서 실제 사람을 줄이는 방향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계속된 상승세를 좀 보였죠. 자, 주가를 좀 봐보시면 계속된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수급도 강하게 붙여줬었고, 그러면서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고, 외인 수급도 나쁘지 않고, 지표들 자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종목들의 이슈가 붙다 보니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주가 자체가 지금 흐름이 나쁘다 이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1차 지지선은 아마 2편까지는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이 매물대 구간이 2차 지지. 자, 그랬을 때 저항이 어디냐? 저항 없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전고점 돌파하냐 마냐를 두고 싸울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랬을 때 수급이 붙었을 때는 강하게 전고점을 뚫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런 종목들이 제일 재밌어요. 매매하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고 네, 이런 종목이 재밌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마저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요즘 매매하기 좀 어떻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요즘 매매가 저는 좀 많이 좀 어정쩡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봐보시면 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오늘 결국 넥스트장에서 이제 프리마켓이라고도 하죠. 프리마켓에서 200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도 있어요. 그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림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는 매매가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들었냐면 딱 이 구간에 들었어요. 이 구간에. 자, 하이닉스가 바로 점프를 뛰어버립니다. 점프를 뛰면서 이날 15%까지 올라요.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정말 이런 말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만약에 종가에 잡았다면 그냥 12% 최소 1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좀 포모가 왔죠. 저도 저 나름대로 포모가 왔고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와 진짜 그냥 좀 매매를 더 단순화를 시키면서 대형주 위주의 섹터만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아직도 나만의 종가를 찾는 매매 법칙을 유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좀 최근 주식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했던 매매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릴까.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매집을 한번 했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가진 않았고, 딱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었죠, 이날. 이날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 살짝 주가가 빠졌을 때 저는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딱 약간 좀 어느 정도 다시 눌렸을 구간에 삽니다. 그러면서 넥스트 8시에 바로 팔았어요. 8시에 이날 최고가가 13만 2천 원인데 제 매도 평균가 보세요. 매도 평균가. 매도 평균가가 13만 1,900원. 딱 바로 아래 호가에서 팔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네요. 이거겠네요. 자, 이거 이제 오늘 매도한 종목인데 오늘 매도했죠.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어제 바로 삼성생명 뭐 실적이 오늘 나오는 실적 발표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삼성생명을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수급이 붙어 있다는 모습을 좀 체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아, 야, 이거 SK 이노베이션이네요.
잠시만요. 좀 같이 바꿔서 다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어제 전일까지 나왔으니까 전일에 수급이 받쳐주네? 근데 내일 어떤 이슈가 있죠? 실적 발표 이슈가 있네?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약간 좀 저는 지금 현재는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구간에 매수를 한번 더 걸어둡니다. 매수를 한번 더 걸어둬요. 근데 그 구간까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좀 보합세가 이루어지죠. 여기 보시면 약간 그 구간까지 내려왔고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리면서 저는 절대 막 강하게 욕심을 갖진 않아요. 막 강하게 와 이거 좀 오르네? 슈팅 나오네? 더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게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매도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약 3.5% 정도 수익 본 것 같아요. 3.5% 정도 수익 보면서 물론 이거를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기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 외인 매도세가 약간은 좀 강하게 붙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인 매도세를 보고 아 이거는 잘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평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전량 매도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듯 본인이 종목을 정해서 본인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그럼 추천주가 뭐 어떤 종목이 될 수 있겠냐 라고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의 추천주는 바로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 일단은 이게 지금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느낌이 강해서 현대모백스가 근데 저는 파업 리스크 수혜에 당연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삼성전자 파업일이 언제죠? 파업일이 지금 현재는 16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18일로 알고 있긴 한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하겠다고 하네요. 5월 21일이면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종목이 높은 확률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계속 받아지면서 전고점 이상을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TCB 로보틱스 요 종목처럼 뭐 이렇게 강하게 막 상한가를 3연상을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구간에서 좀 매집세가 나오냐 내일 시가를 기준으로 약간 매집세를 나오면서 지지 구간은 한 41,000원 그러면 저라면 여기서 만약 내일 쏜다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약간 눌리는 구간을 살짝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41,000원 정도 왔을 때 매집을 잡았을 때는 아마 전고점 돌파까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현대모백스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더 좋고 더 재미나고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